안녕하십니까. 스페셜리에 대해서 민법을 강의하는 이종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에 앞서 암기 비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직장인 다니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암기가 잘 안 된다라는 분은 이것을 듣고 그것이 가시 와닿으면 반드시 이 방법들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7, 80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학은 논리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민법은 논리적인 과목일까요? 암기 과목일까요?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민법이나 모두 다 논리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과목이, 모든 학문이 원래 이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해했다, 논리적으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한지 아닌지 물어보는 건 시험이죠. 시험은 논리적으로 이해했다는 걸 아는 걸 표출해야 됩니다. 표출하는 게 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합유에 관한 것인데, 잘 모르시는 그냥 간단하게 합유라는 것은 만일 딸기 영농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럼 조합 재산이 있고 조합은 있겠죠. 그럼 조합 재산은 누가 소유할까요?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입니다. 이렇게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걸 합유라고 합니다. 그럼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일 시골에서 딸기 영농조합을 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딸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회사에 다니는 아들, 딸들에게 상속이 되면 딸기 영농조합이 운영이 안 되겠죠. 딸기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합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지분을 만일 딸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지분을 낭비해버리면 딸기 영농조합이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동의가 없으면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합의물 분할 청구도 안 돼요. 조합재산이 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하기 싫으면 자기만 나가면 되지 일방적으로 조합재산을 분할하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나오면 항상 요 셋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왜 합의재산이 상속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해되겠죠. 그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해했으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표출해야 되니까.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외우게 드립니다. 전처는 분할 상속이 안 된다. 이렇게 외웁니다. 전처, 점는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당시에 또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문자를 딴다거나 연상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함을 질러서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2달 지나면 이걸 기억이 못해요. 요 기억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공부하느냐 따라서 암기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어떤 주어진 조건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용자사 시험이니까 시험 방식이나 합격 점수가 암기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는 시험에서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시간이 굉장히 암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다음에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조건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세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오래 공부할 거냐, 자주 할 거냐,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과 합격 점수를 보면 당연히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죠. 다음에 절대평가고 60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절대평가라 말은 60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60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이 70점이든 80점이든 물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점 출제를 합니다. 그럼 내 점수가 내가 출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져야만 60점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뭘 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기출문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봐야만이 평균적으로 몇 프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만 되고 즉 20% 정도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 난이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시험에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설사 존재하더라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만일 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틀리더라도 90점입니다.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딱 볼 때 암기를 할 때 뭘 위주로 암기할 거냐?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암기의 가장 기본력이다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 순서대로 나온 것이고 제가 길이까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보면 43, 44, 45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시험이 2문제니 3문제가 서술형이 오고 나머지가 박스형 아니면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그 추세에 따른다고 봤을 때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는 서술형이고 나머지 1문제가 박스, 사례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문장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44번에 그게 1번에 보니까 문장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문장이죠. 즉 문장 길이가 한 줄이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루어진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100개 안 되어서 그렇지 오히려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2문장 길이 보십시오. 2줄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줄 빼고 2줄이니까 거의 다 지금 2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거의 한 줄 내지 2줄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도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읽을 시간이 또 없을 뿐더러 문장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짧은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답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험 합격 점수를 보면 우리는 60점이죠. 이 60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요하는 점수는 아니에요. 예컨대 봐봐요.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데 1번부터 40분을 시험 칩니다. 그럴 때 한 문제 맞으세요. 그럼 다음에 틀려도 돼요. 한 문제 맞고 틀리고 한 문제 맞고 틀리고 한 문제 맞고 틀리고 괜찮아요. 그러다가 10문제 때 딱 한 번 더 맞으면 60점 나옵니다. 그럼 합격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린다. 요형이 중간에 2문제 맞았다. 그럼 2문제 틀려도 돼요. 다만 10번째 한 번 더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10문제 때 한 번 더 맞아야 되지 틀렸다. 요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점수를 요하는 것이지 많은 점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다음에 시험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40문제를 주는데 50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 50문제를 풀고 시험 답안지 옮겨야 되겠죠. 이 답안지 옮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중히 기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지금 체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답을 체크 안 한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문제 옮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봐요. 이게 10분 이상 잡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문제당 약 1분이라고 보면 돼요. 1분인데 1분은 60초죠. 그럼 오지선상이기 때문에 거의 10초에서 12초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주어지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딱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와야 되지 주원부원 시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있을 시간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말은 뭐냐? 아는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 TV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인물 퀴즈를 많이 하죠. 인물을 사진을 딱 내고 누군지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TV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실제 그 앞에서 하면 굉장히 퀴즈가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것도 짧은 시간에 물어보면 잘 정답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만약 올해 여러분 떨어진 사람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시험이 50분이 아니고 1시간이 2시간을 주어졌다. 그럼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까? 있죠. 그럼 내가 몰라서 틀린 겁니까? 시간이 몰라서 틀린 겁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틀렸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알고 있는데 제때 표출을 못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이 주어진 조건하에 사는가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이와 암기력입니다. 나이와 암기력은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보통 보면 이런 말 합니다. 항아리 속에 물이 넘치 합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가 기억하는 항아리죠. 무조건 넘치 합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아리를 큰 걸 잡아야 될까요? 적은 걸 잡아야 될까요? 넘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은 걸 잡아야 됩니다. 큰 독을 잡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본서가 있더라도 기본서에서 너무 어렵거나 암기가 많이 요한다. 내가 잘 안 되겠다는 부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부분을 안 해야 될 거냐는 강사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럴 때 강사 말을 믿고 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점수를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면 50점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10점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90점 fak표를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어렴풋이 암기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독은 작은 걸 잡는다. 만만하게 잡아야 된다. 선생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게 독이 각각 20대, 30대 이렇게 독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독은 그냥 완전한 독이 아니고 구멍이 나와 있어요. 20대는 이 정도, 30대는 이 정도, 50대는 이 정도입니다. 이 구멍이 뭐냐? 암기인데 상실되는 겁니다. 이 말은 기억력이 계속 상실되는데 이 상실되는 것이 50대는 굉장히 큰 겁니다. 2, 3일 정도 되면 기억력이 많이 사라집니다. 내가 20대 공부했던가 30대 공부했던가 하면 40대 공부하십시오. 20대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40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40대면 40대라는 주어진 조건해야 되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걸 전자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냐? 당연합니다. 한 번 딱 읽고 나서 바로 정답이 나와야 돼요. 절대로 두 번, 세 번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초 내에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하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라도 확실해야 됩니다. 객관 시험은 어렴풋이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네만 못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실히 공부해야 됩니다. 뭐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딱 뭐다 했을 때 바로 확실히 암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암기 되느냐. 자, 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30개의 문장을 주어집니다. 30개의 문장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뭐 사사성어도 있고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이걸 암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A그룹과 B그룹인데 한 그룹은 1시간 동안 암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B그룹은 하루에 5분씩만 공부하게 만듭니다. 대신 일주일 계속 공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A그룹과 B그룹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B그룹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서 A그룹은 자기 인생에 1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B그룹은 하루에 5분씩이니까 6일 되면 5, 6, 30, 30분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내 인생에 30분밖에 투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훨씬 기억력이 뚜렷하고 오래 기억하고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B그룹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주 공부해야 됩니다. 즉 오래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고 두 문자를 드리고 연상작용 다 하면서 강의 마칠 때마다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오늘 애가 공부할 거 프린트 딱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프린트를 가지고 그냥 하루에 20분 정도만 아니면 10분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 프린트 쭉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예컨대 전체는 분할 상속이 안 된다. 1년에 몇 초 걸렸습니까? 몇 초 안 걸렸잖아요. 그걸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3일 보고 6일 동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럼 한번 기억나면 오래 나겠죠. 그럼 그걸 두고 다시 다른 걸 하더라도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왜냐? 확실히 기억해 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시험이 어렵거나 머리가 나쁘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매일 꾸준히 합시오. 제가 내놓아드린 거 있죠. 그걸 매일 꾸준히 본 강의 하기 전에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본 사람과 안 보는 사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면 엄청난 차이 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라도 확실해야 된다. 절대로 어정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렴풋이 하는 건 안 하네만 못합니다. 두 번째, 공부는 하루 종일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주 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공부량도 줄어들고, 즉 암기할 양도 줄어들고 확실히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암기하는지 이런 거 암기 비법 같은 건 다 설명드립니다. 조금만 매일 꾸준히만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75점, 80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